정도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 브런치 2부 시작했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 요즘 식당이나 마트가 보면 스스로 계산하는 키오스크, 무인 계산기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최근 무인화 흐름을 취재한 르포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대형 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소위 말하는 무인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비대면 거래를 더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량만 구매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이제 무인 결제기기 도입에 불을 붙인 상황이고요. 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매업, 숙박업, 음식, 주점업 등 3개 업종의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 수가 이제 3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점포 수가 가장 많은 한 대형마트는 지난 2018년 셀프 계산대를 처음 도입한 뒤에 전국 147개 점포에 1,000대가량을 더 들였고요. 네. 편의점 업계도 무인 점포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의점 주요 4사의 무인 점포 수는 2,783개로 지난 2019년 대비 14배가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늘었군요. 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계산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셀프 계산대가 많아지면서 계산원들은 언제든 내가 실직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지난 22일 김영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2015년부터 6년간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직접 고용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2,801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는 이렇게 된 배경에서 셀프 계산대와 전자가격표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이 그 어떤 요인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런 실직 우려 말고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인력은 줄었는데 네.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이 이제 일반 계산대 일도 하고 셀프 계산대 앞에서 헤매는 분들조차 챙겨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저도 좀 헤맸었거든요. 헤매면 누군가가 와서 또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시라고. 네. 네. 그러면 셀프 계산대 한 대를 사람 한 명으로 치고 인력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일을 있는 더 상황이에요. 하셔야 되는 네, 거네요. 오히려 일이 더 네, 많아지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무인화라는 게 유통업계뿐만이 아니라 뭐 식당 주문할 때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기사 작성이라든지 소설 창작에도 무인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 무인화 흐름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곳, 좀 파격적인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저히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기계가 대체했을 때 그 그렇죠.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사람의 창의성이나 이제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 혹은 사람의 감정 노동이 필요한 그렇죠. 일을 만약에 이제 기계가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죠. 네. 예컨대 뭐 문학 작품을 직접 기계가 써낸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인간에게 위로를 건네준다던가 하는 일, 뭐 이런 일이 좀 파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창작에도 AI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마트 계산하시는 분들이 실직 위기를 느낀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것들 좀 느끼시나요? 뭐 저도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뉴스 들은 바 중에서 중국에서 이제 AI가 네. 시집을 냈다. 시집을 낸다고요? 기계가 시집을 정말 출간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정말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은유, 비유, 직유 뭐 이런 네네. 모두가 포함된 수준급의 작품을 AI가 굉장히 다량으로 써냈고 무기명으로 보여줬을 때 이게 사람이 쓴 것인지 기계가 쓴 것인지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작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나중에 시인도 대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네요. 뭐 AI 아나운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일 났네. 더 잘해야겠구나. 실직 위기가 네. 그렇는데 무인화 흐름이라는 게 이제 흐름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나쁘게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마냥 반기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명암을 좀
짚어볼까요? 그 중에서 이제 네. 안 좋은 쪽, 암을 그 본래 무인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기능 노동자의 부족이 이제 뚜렷해지니까 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 노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대두된 것인데 사실 지금은 노동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인건비의 그렇죠. 부담으로 무인화를 네, 선언하게 네. 된 거죠. 무인화의 명암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자 약자나 아니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조금 이제 낮은 계층들을 보완하는 마련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시도나 혁신에는 사실 낙오되고 소외되는 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말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해 64.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저도 실제로 키오스크 활용하다가 네.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직접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 볼 때도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네,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은행 업무, 기차, 고속버스, 뭐 교통편의 승차권 구입부터 정말 카페 식당에서부터 이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 사회가 먼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요게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키가 작은 어린이라든지 네, 네.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서 이 기기 높이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발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 등의 좀 디지털 소외 현상을 줄여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무인화의 좋은 점, 무인화의 흐름이 이렇게 네.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뭐 명암 중에 암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분명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뭐 식당, 영화관, 은행 정말 따질 것 없이 무인기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걸 정말 체감하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무인 매장에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편의점에서 가장 이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이유를 꼽자면 네.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최저임금의 이슈가 맞물렸다라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매를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에 어색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몇 번 누르면 해결되는 방식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네, 네. 여성용품을 살 때 이제 남자 직원과 대면하는 것이 네. 조금 그런 네.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편의점과 더불어서 휴대폰 매장도 무인화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휴대폰 매장에서 네. 고액의 요금제와 불필요한 서비스를 막 가입을 예, 시키는 이거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진다. 좀,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했더니 사실은 좀 손해였다. 뭐 맞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호구 고객의 이제 합성을 호갱의 피해 사회가 적지 않게 발생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무인 매장을 하면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 수 내가 있다. 필요한 이런 것만 긍정적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이제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네. 소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제 명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 비대면 생활이 더 익숙해지고 또한 그것이 더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사실상 이 무인화 바람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흐름 그리고 최저임금의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세 가지 요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 바람이 급속하게 진행된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뭐 AI도 발달하고 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자존감 좀 떨어질 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뭐 이미 흐름은 그렇게 들어갔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 좀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지점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을 대체할 대상은 갈수록 다양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뿐만 아닐 네. 겁니다.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의 기능, 그렇죠. 인간의 노동, 인간의 감정,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각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체하는 것이 나의 조각이자 일부분이지 네. 수많은 장기와 감정과 이성과 운동력 등이 모이고 연동돼서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이 인간 나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과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인간이라는 자체는 나 자신의 것이고 이건 누구나 대체할 수 없는 가치고요. 제가 이걸 예술을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기계나 기술이 대체하는 인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음악,
회화, 문학, 건축, 무용 이 하나의 장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인간 자체라는 존재는 숱한 장르의 연출가의 지위까지 더해서 탄생하는 종합 예술이다. 그에 따르는 감동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네.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일부분을 잠시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자체를 대신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가지는 조화와 향연과 창조 같은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기계가 내 자신을 대신한다고 해서 내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다음엔 나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우려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다. 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맞는 어떤 시를 고르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제목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고른 시가 있습니다. 네. 류시화 시인의 나는 이따금 나를 보며 경이로워한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예, 예. 일부 낭독을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따금 나를 보며 경이로워한다. 류시화. 나는 이따금 나를 보며 경이로워한다.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대칭의 팔다리를 갖게 되었을까? 달의 얼굴보다 더 대칭인 얼굴을 단추도 필요 없는 방수 피부는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두 눈이 한 방향으로 보는 일이 가능할까? 서로 다른 쪽을 향한 고리 모양의 두 귀가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두 무릎은 절지동물처럼 한 동작으로 구부러지고 두 눈꺼풀은 1분에 20번을 아니 놀랐을 때는 2배 빠르게 한치 오차 없이 동시에 깜빡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의 심장이 반대되는 두 욕망을 갖는 일이 그러면서도 내 몸을 둘로 가르지 않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누구와도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내 목소리가 되고 얼굴은 한 가지 표정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인내심을 어디서 배웠을까? 나는 언제부터 나였을까? 나는 이따금 나를 보며 경이로워진다. 네, 이 시 들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쓰담쓰담 나 정말 좀 대단하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기계와 기술이 대체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사소한 부분일 뿐 본질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류시아 시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라고요. 팔, 다리, 눈, 코, 심장, 장기의 완벽한 조화의 구성부터 인내심이라는 내면의 힘까지 그렇죠. 우리 자신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이죠. 내가 나라는 사실,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어떤 조건과 외부 환경의 변화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에게서 또 어떤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실지 궁금해하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 경이로움이 아마 오늘의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닐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